자, 수강생분께서 분사구문 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 문장에 좀 다양한 지금 어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약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compare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테스트북은 요 교과서고요. 이건 지금 만화책이죠. compare는 문법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쓰는 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compare 목적어 A 다음에 만약에 뜻을 좀 더 추가해주고 싶어요. 그럼 전치사 with도 많이 쓰고요. A와 B를 비교하다. 전치사 to도 많이 씁니다. A to B. A와 B를 비유하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동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문법이든 독해든. 그럼 수동태 한번 고쳐볼게요. 목적어 A를 주어로 보내는 거죠. 주어 입장에서 보는 건 능동태라고 하고 목적 입장에서 보는 건 수동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compared 그리고 with나 to 그 다음에 이렇게 be를 쓰는 거죠. 제가 한 번 쓰는 이유는 수동태 쓸 때는 이 뜻이 혼용으로 많이 씁니다. be compared with를 비유 대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 대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to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결국 첫 번째 compare는 타동사입니다. 능동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해요. 수동태 때는 with나 to를 쓴다.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난이 형용사 이지. 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정도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정도는 뭐뭐 하기에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부사적 용법 생기초 과정에서 보통 수험생들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고 배우죠. 명사에 수식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앞초점 부사, 이분, 심지어 뭐조차도 only, 단지, but도 부사로 쓸 때 단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앞초점 부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지만 다른 부사들은 명사 수식 못합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부정사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하는 것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 중에 정도, 뭐뭐 하기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난이 형용사 얘도 정도로 해석하고요. 투투 용법도 정도로 해석하고 이너프 투부정사도 정도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난이 형용사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난이 형용사. 난이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용사 중에서 easy, 쉬운, hard, 어려운, difficult, 어려운, impossible. 이런 난이 형용사는 수험생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 가지. 이 화면이 지금 실시간 영상이에요. 자, 볼게요. 난이 형용사는요. 이투 용법을 사용합니다. 난이 형용사 때는 가주어 진주로서 이투 용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이땐 용법은 못 씁니다. 가주어 진주로 이땐 용법은 못 써요. 두 번째는 그럼 먼저 해볼게요. 지금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좀 원래 문장을 좀 고쳐 놓을게요. 헐. 잠시만요.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요. It is easy. easy니까 easy 쓴 거예요. To read comic books. 원래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저는 가주어 지주는 똥만 표시합니다. 이것은 해석하지 마세요. 영어는 여러분들 독해할 때는요. 직독직해. 앞에서 도색해야 돼요. 자, 씻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뭔데요? 만화책들이 있는 것이 이게 진주어. 그러면 좀 자세히 따져볼게요.
주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왜?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오니까.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 해석하죠. 그 투부정사 뒤에는 완전해야 합니다. 리드는 타동사니까 뒤 목적어 코믹북스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쉽습니다. 바로 만화책들을 읽는 것이. 그런데 이 난이 형사 쓰잖아요. 난이 형사 쓰이면은 이 두 번째 규칙이 이런 규칙이 있어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라는 애가 주어로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로 못 나가요. 좀 헷갈리겠다.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이동 가능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로 이동 불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리드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바로 코믹북스입니다. 이게 난이 형용사일 때는 문장의 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색깔을 요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쟤를 문장의 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요 문장이에요. 해석이 좀 달라요. 또 지켜야 할 때 코믹북스 만화책들은 이지 쉽습니다 하고 끝났죠. 주어, 동사, 보어 끝났고 여기서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 이지를 수식하니까 우리 품사 중에서 누가 형용사 수식하죠 여러분? 바로 부사죠.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리고 난이 형용사 수식해줄 때는 정도, 뭐뭐, 하기, 애로 해석합니다. 선생님,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왜? 문법 시험에서 기출로 나오고요. 두 번째, 독해서는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독직해로 속도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실전 시험에서는 독해 지문이 길잖아요. 여러 가지 수식하는 요소도 끼고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죠. 가끔씩 영어 강사님들 중에서는 어려운 용어 같은 거 문법에서 중요하지 않다. 영어 할 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라. 그때 선생님들이 약간 놓치시는 게 뭐냐면 수험생들 눈높이 못 맞추고 있어요. 강사들은 그게 가능하죠. 몇십 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던 분들인데 당연히 안 따져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초시생분들이나 일반 수험생들은 그런 강의를 듣게 되면 상담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대도 되는 게 괜찮은데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서로 용어가 다르고 이 선생님은 이런 용어 안 썼는데 그리고 감으로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이라는 거는 실전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지문이 길고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 영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시험 영어에 특화된 용어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런 용어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두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대학 편입 수험생분들이 편입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영어만 1년 내내 잡고서 공부해서 잘한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본식 영어다, 이런 어려운 한자어들 필요 없다. 아니요?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회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시 영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에. 그러면 만화책들은 쉽다. 뭐 하기에? 읽기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만화책들은 쉽습니다. 읽기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문법에서 기출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맞는 틀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접근해 볼게요. 만화책들은 쉽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시험에 갔을 때 이지를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난이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나셔야 돼요. 난이 형용사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체제로 공부하시면
나중엔 게임처럼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아, 내가 배웠던 어법이 독해서 이렇게 쓰이구나, 구문에서 이렇게 쓰이구나, 그런 거 알면은 적용되는 맛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난이효소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 안에는 가주어 진주어로 이투용법 쓰는구나, 이때 용법은 안 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주어를 보세요. 이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기억나야 되죠. 난이 형사 쓸 때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믹 부스는 무조건 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리드가 삼형시 타동사인데 목적어 안 나왔죠. 이 만약 목적어 나오면 틀려요. 사형시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묻습니다. 자, 또 다른 기출 포인트 한번 해볼게요. 난이 형용사일 때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로 이동을 못한다.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를 쓰거나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of 명사를 쓴다고 공부를 하죠. 하지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문장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이거나 일반인 주어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의 주어는 뭐 삼형식 같은 경우죠. 대표적으로 want는 통사 목적어를 쓸 수 있죠. I want to go. 여기서 to 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I예요. 이때는 for 명사나 of 명사를 to, go 앞에 안 씁니다. 이해되세요? 자, 오형식이 대표적으로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사의 주어인 경우에요. I want him to go. 우리 보통 오형식 파트에서 배우는 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주술 관계가 있다. 목적어는 주부의 관계, 주어. 그 to go, 술부. 즉 to 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도 따로 의미사의 주어로 for 명사나 of 명사를 안 씁니다. 자, 세 번째, 일반인 주어.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앞에 for 명사나 of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는 안 쓰고 거꾸로 말할게요.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써야 돼요. 이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문장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me를 넣어 볼게요. 이거 기초학생들은 요 for me를 보고서 잘 모르시는 분들 나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me를 문장의 주어로 못 보내요. 근데 제가 오답으로 보내볼게요. 틀린 예문으로 I니까 M 써볼게요. I'm easy to read comic book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문법시험에 나오거든요. 맞냐 틀리냐가. 한번 접근해볼까요? 나는 씻습니다. 딱 끝나서 to 부정사 정도 뭐뭐 하기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난이 형사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 안에는 이투용법이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근데 주어가 이시 아니야. 그러면 I는 무조건 to 부정사의 의미사의 목적어가 돼야 돼. 근데 목적어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출. 그러면은 몇몇 이론서에서는 사람 주어는 난이 형사 못 씁니다. 이렇게 잘못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문제의 주어니까 못 쓰는 것 뿐이죠. 사람 주어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hard. 자, 어렵습니다. To please. please가 보통 부사로 제발 뭐 그런 뜻도 있지만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즐겁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어렵다. 자, 요거 한번 난이 형사니까 고쳐볼게요. 난이 형사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의미사의 목적어인 her를 문장의 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she is hard to please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맞냐 틀리냐 해볼게요. 그녀는 어렵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보자마자 난이 형사다. 딱 생각나야 돼요. 난이 형사다. 난이 형사 쓰이면은 이 투용법 쓰는구나.
근데 주어를 보니까 이 시 아니에요. 아, 이 시는 이 플리즈의 의미사의 목적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플리즈드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 형사에서 사람 주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목적어가 사람이면은 쓸 수 있고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가 사람이면 이 의미사의 주어는 당연히 주어를 못 쓰는 겁니다. 이게 난이 형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사 구문. 자, 설명이 많죠?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거예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합친 걸 절이라고 하고 구는 주어 동사를 제외한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겁니다. 근데 왜 절을 구로 줄이냐? 영어는 짧은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문법에서 계속 절을 구로 다양하게 줄이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부사절 접속사로 when절이 있었던 거야. when comic books. 야, 만화책들이 are compared with 비교될 때. 뭐와? 교과서와 비교될 때. 나머지 붙여넣기 해볼게요. 만화책들은 쉽습니다. 읽기에. 딱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 문장은. 이게 원래 맞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사절. 다시 한번. 부사절이라는 거는 반복해 줄게요. 접속사를 포함한 절이에요. 절이 2개인데 접속사 포함한 절. 자, 절이 하나, 2개 보이세요? 접속사 when이 있죠? 이게 부사절. 그리고 부사가 하는 역할이 문장 전체에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이나 뒤에는 주절을 수식해주는 거야. 이게 주절. 이게 부사절. 그런데 이 부사절에 부사구로 고치는 거예요. 분사구문 우리 만들 때 배우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죠. 그러면 생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사절의 주어랑 혹시 주절의 주어 다르잖아요. 그때 생략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생략 안 하는 그 명사는 나중에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두 번째, 접속사는 이렇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 안 해도 됩니다. 생략을 안 할 때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생략할게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해야 돼요. 그때는. 자, 세 번째, 동사도 내두면 안 돼요. 선생님 주어 없으니까 구 아니에요? 아니죠. 명령문도 있잖아. 뭐 스탠드업, 야 일어서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죠.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가 같은 시제면 부사절의 동사다.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얘를 being으로 고칠 수 있고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면은 having pp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안은 being이 되는데 being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compared with textbook. 시험에서는 이거 분사구문 태문제 잘 물어요. compared with가 맞냐? 아니면 능동태로 comparing with가 맞냐? 이런 거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그래서 compare이 좀 중요해요. 요런 거를 분사구문의 태문제라고 해요. 자, 이런 게 이제 응용 파트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우리가 영어 문법 문제를 풀 때요. 단순 암기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해야 하는 응용 파트가 있어요. 단순 암기 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인조이는 동명사를 목적어 취한다. 뭐 이런 건 단순 암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응용 파트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실력이 좌우되고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응용 파트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틀린 지금 문장인데 왜 틀린지 설명드릴게요. 얘는 틀린 거, 얘는 맞는 거. 요거를 부사절로 한번 고쳐볼게요. When comic books 능동태예요. compares with textbook. 이거 지금 틀린 문장이거든요.
자, 왜 틀렸냐면 compare는 여러분 타동사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compare A with B 했었죠. 여기 보세요. 타동사니까 목적 나와야 돼. 능동태면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건데 일단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사 한번 고쳐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이해되니까. 부사절의 주어인 코인푸스랑 주절의 주어인 코인푸스.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이걸 좀 밑에다 다시 추가해 볼게요. 이거 지금 틀린 문장인데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죠? 그럼 부사절의 주어 새냐? 그리고 접속사도 새냐? 부사절의 동사 compares 현재, 주제도 현재. 그럼 시작 같으니까 동사 원형의 ing compare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comparing with는 틀립니다. 얘는 능동태니까 목적 뒤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합니다. 자, 결국 분사구문 태 문제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응용이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왜? 분사구문 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1번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거다. 두 번째, 그럼 분사 구문에서 쓰인 동사가 compare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분사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구나.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태를 따져야 되니까 능동태, 수동태를 따져야 되고, 그러면 막 목적어 유무도 따져야 됩니다. 이런 게 분사구문 태 문제예요. 단순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공무원, 경찰, 소방직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해와 암기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강사로서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암기 양이 줄어들고요. 또 암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하세요. 근데 최악은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응용 문제에서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요. 공무원 시험 암기 시험이다. 맞아요. 맞는데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소방직도 요즘엔 소방관계법규, 경찰은 형사법, 그리고 헌법, 경찰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자. 무턱대고 암기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흐름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요. 응용이 안 되고,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하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